안녕하세요. 아준생 승민 씨입니다. 네, 제가 지금 머리 손질을 하다가 완전히 망쳐가지고 그냥 모자를 쓰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오픽 학원을 10일 끝장반을 다녔었는데 덕분에 제가 완전 영어 노베이스에서 IH라는 점수를 받게 됐거든요. 저처럼 토종 한국인이 영어 한번 제대로 학교 말고는 배워본 적 없는 토종 한국인이 IH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비법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오픽이라는 시험을 보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졸업 요건 중에 뭐 토익, 토플, 뭐 탭스, 오픽, 토익 스피킹 뭐 종류가 많은데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영어 노베이스, 특히 문법에 굉장히 취약하고 어휘를 암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 토익은 약간 뭔지 아시죠?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 수능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느낌? 말하기 시험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토익 스피킹과 오픽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글로 하는 공부가 싫었기 때문에 일단 말하기 시험을 무조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토익 스피킹은 조금 템플릿이 있어서 그거에 정해진 대로 답변을 하는 시험이라면 오픽은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픽을 고르게 됐어요. 어쨌든 토익 스피킹도 되게 암기형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암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일단 저는 강남역에 있는 해커스 어학원에 클로이 선생님 반을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IH 목표반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 수업을 듣고 IH 빠르게 따온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고민 없이 골랐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처음에 해보려고 이 오픽노잼이라는 책을 한번 샀었어요. 책 자체는 정말 괜찮고 강의의 질도 저는 되게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 수업은 재밌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재밌고 내가 영상을 버스나 지하철에서 짧게 짧게 보고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에요. 다만 제가 여기서 약간 혼자서는 못하겠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저한테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냥 어떤 시험을 보러 갈 때 몇 분을 보는지, 몇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 유형은 어떤 종류가 있고, 내가 거기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지 조금 공부가 하기 편해지는 스타일인데, 오픽노잼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크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이 시험을 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들었던 게 없다 보니까, 음, 이거 하나만으로는 내가 성적을 따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그냥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 바이브만 조금 익혔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 방법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학원에서의 공부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일단 큰 소리로 모든 말을 다 따라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뭐 오늘 어제 뭐 했는지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러면서 막 짝을 지어주세요. 물론 저는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조금 부담이 덜했지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영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오늘 뭐 약속 있어? 내일은 뭐 할 거야? 어제 뭐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한 2분 정도 시작하기 전에 입풀기처럼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 거를 절대 빼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고작 10일이지만 한 3, 4일만 해도 말하는 게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즉석에서 바로바로 쉐도잉을 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A라고 말하면 혼자 A라고 중얼거려 보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부끄러워하면은 말하기는 늘지 않습니다. 그냥 오픽 수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게 되신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서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은 스터디인데요. 일단은 이 수업이 스터디 안 하는 반, 스터디 권장 반, 그다음 스터디 필수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결제 금액도 다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장 비싼 스터디 필수 반을 들어갔어요. 스터디 필수 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의 1대1 피드백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6명 정도가 한 팀으로 묶여가지고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뭘 하냐?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주세요. 내일까지 이걸 해오세요라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서로 단톡방에 공유를 해요.
안 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 수 있게끔 학원에서 지도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딱 빠져서 벌금을 7,000원 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스터디라는 게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전 혼자서는 공부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얻어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내주시는 1일 과제 2개 정도랑 쉐도잉이 한 개 나와요. 그 쉐도잉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녹음 파일을 올려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쉐도잉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저는 쉐도잉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쉐도잉이라는 게 글을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그냥 그걸 중얼중얼 거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정도는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due to illness라는 말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뭔지 몰라서 스크립트를 봤는데 due to illness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파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글자를 보니까 알겠는데 들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이러면 내가 시험장에서 들었을 때도 모르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외우거나 숙지하거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쉐도잉이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쉐도잉을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단어들이나 발음이나 표현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쉐도잉은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집에서 복습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책이 보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잔뜩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크립트를 암기를 하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암기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외국인이랑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크립트를 배운 거가 있으면 그거를 응용해서든 나만의 경험을 살려서든 항상 새로운 나만의 스크립트를 짰어요. 그냥 그날 밤에든 집 가는 길이든 혼자 계속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외운 거나 내가 말한 거 중에 하나로 답변할 수 있게 선택지를 넓혀 놓은 거죠. 뭔가 하나 까먹어도 내 얘기는 할 수 있게, 뭔가 둘 중에 하나 까먹어도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점수만 생각한다면 사실 암기를 좀 더 중시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스크립트를 거의 100% 암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따로 적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시험 당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강날 시험을 그냥 바로 봤어요. 종강을 1시 반에 했거든요. 스터디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6시 반에 시험이었어요. 저에게는 딱 5시간이 남은 거였죠. 5시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미니 스토리북이랑 추가 교재를 하나 주시는데 뭐 이렇게 책들을 보면 뒤에 빈출 세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23년도 하반기에 빈출했던 세트들을 짜라라락 정리를 해두신 거예요. 빈출 세트가 한 10세트 정도가 들어있는데 저는 그냥 그 5시간 동안 그 빈출 세트 전체를 다 말을 하고 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한 번씩은 대답을 하고 가겠다라는 집념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내가 암기를 해놓은 상태면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할만해요. 시험에 이게 나오든 아니든 헷갈렸었던 것들은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에는 빈출 세트를 한번 훑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학원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다 제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저는 이제 여우 오픽 모의고사를 봤어요. 여우 오픽 모의고사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여우 오픽 모의고사를 그냥 아무 번호나 틀어서 자기소개 같은 건 넘기고 그냥 리스닝을 하는 연습을 한 거죠. 이거에 듣고 대답하고 이걸 1시간 반 정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시험장에서는 2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었는데 이 20분 동안은 저는 그냥 필러를 최대한 봤어요. 약간 계속 well, you know 이것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다양한 표현법들이 이제 필러 같은 것들을 계속 보고 저는 롤플레이 같은 거 좀 재밌게 했었거든요. 롤플레이 같은 거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고 오자라는 마인드셋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픽 시험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에서는 좀 많이 약한 편인데 연기를 했었다 보니까 이 표현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 다음에 의외인데 제가 팝송 같은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발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발음과 표현력이 좋으니까 그냥 말을 잘 더듬는 원어민 컨셉으로 가자라고 그냥 세뇌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말더듬이 원어민 이러면서 그냥 시험을 봐야 됩니다. 뭘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스스로에게 역할을 부여하세요. 나는 말 잘 더듬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든 역할을 부여해서 마인드셋을 나는 원어민이다라고 가지고 가셔야지 조금 덜 떨리고 할 수 있는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자신감 있게, 속도감 있게. 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천천히 같은 템포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또 빨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줘야지 좀 말이 좀 자연스러운데 오픽은 영어 말하기 시험이라고 한 글자 한 글자 떠듬떠듬 말을 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외우는 거 암기해서 말하는 사람인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내가 마음가짐을 외국인인 척이라도 하면 좀 그 속도감이 붙어요. 아닌 것 같죠? 저도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3, 4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나 좀 쩌는 외국인일 수도? 이렇게 약간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영어라고 괜히 위축돼서 말을 하고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냥 괜히 자신감 없어 보이고 저 ENTP거든요. 약간 난 내가 짱이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 영어 학원 전체에서 내가 제일 영어 자체는 못할 수 있어도 그냥 바이브라도 외국인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척이라도 한 거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 피드백에 예상 점수 IH, 발음 같은 거나 이 텐션이 좋다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원하는 느낌을 살렸구나. 여러분 어차피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원어민 아니고 다 점수 필요해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특히 저처럼 계속 IH반 갔으면 다 IH가 목표인 사람들이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가는 건데 그냥 저 같은 경우가 좀 이상했던 거죠. 저는 모르는 사람들을 내 라이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 거고 그게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굳이 막 라이벌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팁들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뭔가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의의 적을 상정하셔서 그냥 저처럼 역할놀이 하듯이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저의 오픽학원 이야기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학 한 번도 안 가보셨던 분들이면 학원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체계적인 정도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스크립트들의 그 범위가 달라요. 혼자서 오픽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냥 하나하나 뭐 운동이면 운동, 공원이면 공원 다 이야기를 따로 생각했었는데 학원에 가면 운동, 뭐 공원, 캠핑, 자전거, 여행 가기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소재거리만 잘 외워놓으면 내가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답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문제가 겹쳐서 나와버리면 약간 머리 아파지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쌤이 만들어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약간 체계적이지 못하고 영어랑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학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배우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